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앤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도나 손떨림이 아쉬운 영상을 편집으로 보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찍었던 영상들을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이 클립부터 살펴볼게요. 이 클립은 지금 수직 수평이 조금 살짝 안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정을 하냐면, 먼저 클립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로테이션을 보시면 이게 영상을 살짝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 정도 회전시키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수직 수평이 조금 맞아 보이죠?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이 끝에 검은색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105 정도 늘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살짝 확대가 되면서 그 검은 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수직 수평이 어느 정도 맞는 영상이 되었어요. 이때 내가 수평이나 수직을 잘 맞췄는지 잘 모르겠을 때는 여기 패널, 프로그램 패널에서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밑에 Save Margins 하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네모 프레임이 생기게 되거든요. 요거에 맞춰보시면 어느 정도 수직 수평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잘 맞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도 보시면 살짝 수직이 안 맞은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로테이션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도 105 정도 스케일을 키워줄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수직이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세 번째 클립은 수평이 살짝 안 맞았어요.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저도 맞춰서 찍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기능을 활용해서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5. 조금만 더 줘볼게요.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수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스케일을 105. 105는 저도 여기 끝에 조금 남아서 이거는 11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럼 네 번째 클립도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았는데 이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영상이 이렇게 제가 창문을 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따로 미드샷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부분을 잘라서 미드샷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 때 레이저 툴로 커트를 하고 다시 선택 툴로 눌러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미드샷처럼 만들어 볼게요. 스케일에서 150 정도 1.5배 확대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포지션은 위치를 옮기는 툴이거든요. 왼쪽 숫자는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클립은 수평은 잘 맞췄는데 이 피사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가운데도 아니고 이 격자가 있는 3분의 1 지점도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옮겨보려고 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옮기게 되면 여기 왼쪽 부분에 검은 부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확대를 해줄 겁니다. 한 125 정도로 확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포지션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 정도쯤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쯤 놓으면 피사체 위치가 좀 더 보기 좋게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촬영은 잘 됐는데 저는 이렇게 그 컵의 끝부분이 애매하게 잘린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부분을 좀 확대해가지고 디테일샷을 찍은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도 스케일로 확대를 해주세요. 125 정도. 그리고 위로 살짝 포지션을 옮겨주시면, 그리고 가운데에 조금 맞춰줄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피사체를 가운데다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우위를 따르는 모습이 좀 더 디테일하게 담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직 수평이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았는데 오른쪽 가장자리 얼굴이 애매하게 나오는 게 별로 싫더라고요. 이때 제가 세수 안 하고 찍은 거여가지고 이걸 좀 가려보려고 확대를 해줄 겁니다. 125, 조금 더 줘도 되겠네요. 135 정도로 놓으면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가운데 있는 게 애매해서 저는 이쪽으로 살짝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를 하다 보니까 투시가 잡히면서 왜곡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영상이 왼쪽으로 틀어진 느낌이 들어서 로테이션을 좀 줘서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정도? 3.5. 네, 이 정도 주니까 조금 더 영상이 안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피사체를 가운데 놓고 찍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살짝 틀어진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자막으로 요 끝에 이파리가 자라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할 거여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어서 여기도 스케일을 확대해서 위치를 바꿔볼 겁니다. 125 정도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이렇게 맞추고 조금 아래로 내려서 이 나무의 끝을 가운데로 맞춰보겠습니다.
다음 클립은 타일 테이블 영상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제가 이 타일들을 박스에서 꺼내는 장면인데 이 가장자리 박스들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일을 조금 집중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스케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좀 옮겨서 지저분한 부분이 좀 안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 확대를 조금 더 해야겠네요. 35 정도. 그리고 네, 이렇게 확대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순전히 이제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이 스케일과 포지션을 이용해서 가려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확대를 할수록 이 픽셀이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이거를 정말 큰 화면으로 보지 않는 이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특히 저희는 모바일로 보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시각적으로 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0 이렇게 2배 줌으로 확대를 하지 않는 이상 150 정도 안에서는 스케일을 사용해서 좀 보정해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클립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붙이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돼서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제 잠옷 바지가 이렇게 나온 게 썩 이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어느 정도 해서 위로 살짝 올려서 좀 붙이는 장면을 조금 더 강조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피사체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왼쪽에 조금 더 잠옷이 나오네요. 그럼 왼쪽으로 살짝 더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다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멘트를 문지르는 거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강조할 겁니다. 130 정도로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135 정도로 확대하고 살짝 위로 올려서 그리고 화면을 살짝 로테이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5 정도 로테이션 2도 정도 로테이션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손떨림 보정을 해볼 건데요.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손떨림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촬영을 하면서 스크린을 녹화한 겁니다. 따라서 저의 손떨림이 그대로 느껴질 거예요.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손을 떨었거든요. 손을 굉장히 많이 떨고 촬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는데 막상 촬영된 영상을 보시면 손떨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자동으로 보정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손을 떨지 않는 이상 손떨림 기능을 사용할 일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손떨림이 있는 영상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프리미어로 손떨림을 방지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제가 촬영을 위해서 거치대에 카메라를 놓고 이 촬영하기 전에 이 거치대가 살짝 흔들리면서 손떨림이 기록이 됐어요. 보시면 앞부분에 살짝 떨림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을 살리고 싶어서 손떨림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 이펙트 패널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곳에 WARP라고 적으시면 비디오 이펙트 아래에 디스톨트 아래에 와르프 스타빌라이저라고 이펙트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 클립에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에러가 쓸 거예요. 이건 효과가 2번 들어가서 적용이 안 되는 거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Z, 커맨드 Z를 이용해서 적용한 걸 취소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삭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클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네스트를 해주십니다. 네스트는 병합이란 뜻인데요. 이 클립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이펙트들을 합쳐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와이프 스타빌라이저를 드래그해서 적용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띠가 계속 보이면 지금 손떨림 고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펙트에 보시면은 아마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또한 성능이 낮을 경우에 미리 보기에서 버퍼링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렇더라도 영상을 추출해서 보시면 손떨림이 보정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손떨림이 너무 강한 영상은 프리미어로 보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손떨림을 한 영상을 가져가봤는데요. 네, 이거는 특히 움직이면서 손을 떨어서 아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적용해 볼게요. 똑같은 메시지가 떴죠. 이때는 오른쪽 누르고 네스트로 병합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펙트를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20%, 30%, 40% 완료가 됐다고 떴습니다. 그러면 영상 확인해 볼게요. 앞부분은 어느 정도 보정됐는데 이 중간 부분에서는 보정이 안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영상을 촬영하실 때 손떨림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속도를 조절해 볼 건데요. 제가 이 클립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움직임이 조금 빨라서 이거를 우클릭을 하신 뒤에 여기서 스피드, 듀레이션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럼 이런 팝업창이 뜨게 돼요. 그리고 여기 스피드에 100%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75%로 하시게 되시면 25% 느리게 재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50%라고 하시면 50% 느리게 재생이 되고 여기에 200%라고 하면 200% 빠르게 재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75%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촬영된 영상은 3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50%로 낮춰서 재생을 하게 되면 지금 클립이 2배로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 약간 끊기는 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3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은 75%까지만 사용해 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영상을 늘리실 수가 있어요. 50% 가까이 되면 이렇게 영상이 끊기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75%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그리고 아까 그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이 리버스 스피드를 누르게 되시면 화면이 거꾸로 재생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슬로우 모션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주세요. 제가 60프레임으로 촬영한 클립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이거는 60프레임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50%까지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반으로 속도를 늦춰도 아까처럼 끊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상이 재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25%까지 낮춰볼게요. 60프레임에서 25%까지 낮췄더니 살짝 끊기는 게 보이죠. 따라서 60프레임을 재생했을 때는 50%까지만 속도를 늦춰주세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구도나 손떨림이 아쉬운 영상들을 보정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촬영한 영상 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배워본 방법으로 보정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